예, 안녕하세요. 6월 28일 보험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승권입니다. 저는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험업종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험업종의 이제 투자 성과를 놓고 보면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크게 빠진 가운데 보험업종은 선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최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익권 손보사는 이제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보험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경기 둔화의 우려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제 높은 물가와 그 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요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계약 판매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험 계약에 이제 해지가 증가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회계 기준상으로는 이제 신계약 판매가 안 되게 되면 미래 캐시플로우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신계약 관련 비용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사업 비율이 하락하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현행 회계 기준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미미합니다. 특히 과거에 팔았던 보험 상품들의 예정이율이 높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정 부분은 해지가 되는 게 아주 옛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손익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업종과 달리 이런 경기 둔화와 물가라는 부분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현행 회계 제도상으로는 이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자본의 감소, 또 RBC 비율의 하락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 부담 금리의 완화라는 측면이랑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 위험 손해율이 이번 2분기 때 저희가 4%포인트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은 보험사의 그 핵심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런 장기 위험 손해율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 보험업종의 이제 하반기 코스피 대비 강세 근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액보증 손익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움직임 그리고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사들이 보증한 수준과 그 다음에 펀드의 NAV의 차이를 저희가 보증 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 2분기처럼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명보험 업종은 이런 보증손익의 부담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 쪽보다는 상대적인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의 자본은 늘어나야 되는데요. 현행 회계 기준상으로는 이제 그 보험 부채를 원가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즉 듀레이션이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는 이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BPS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PB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고 투자자들이 보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비싸를 결정하는 이제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PB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니 비싸졌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절대 그 수준의 상승 여력은 일정 부분 축소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현행 회계 기준, 현행 회계 제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IFRS 17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보험사의 회계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이제 순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그림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실제 재무제표로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이 신계약을 많이 팔면 지금은 비용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향후에는 이 부채의 이제 CSM이 증가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얘가 상각이 되면서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영업 행위와 경영 활동이 재무제표에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회계제도라는 이제 기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손해보험업종 중심으로 코스피 대비 강세 기조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최선호 종목인 현대와 그 다음에 DB손보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분기의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된 배경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보 손해율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9년과 2020년 1월 달에 보험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 효과는 거의 다 매출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료 증가율은 경과 기준으로는 3, 4%에 불과하고 원수 기준으로는 뭐 1.9%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 증가율은 이미 낮아진 상황인데 손해액 증가율이 이제 과거 평균인 뭐 7, 8%, 뭐 5, 6% 수준이었다면 손해율은 당연히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해액 증가율은 지금 3%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번 2분기에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들은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백내장 관련되어 있는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백내장 관련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2021년도에는 약간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급심사기준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쏠림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장기 위험 손해율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급 심사 기준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고, 요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 적용보다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판결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백내장 관련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과거 대비로는 좀 줄어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 하반기와 그 다음에 2021년 내내 이 백내장 관련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올해 2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손해율은 YOY로 개선되는 흐름들이 올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2분기에 그런 부분들이 모든 보험사에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신계약 판매, 아까 경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분기도 부진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비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쪽을 보시면 이제 2분기 이익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2.6%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해 2분기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된 충당금을 약 2,800억 인식하였기 때문인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조효과입니다. 이걸 제외하면 24.3%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쪽에서의 이렇게 이익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변액보증 손익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300포인트 넘게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10년물 금리는 66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기준으로 1분기에 약 1,700억 정도 변액보증 손익을 반영을 했는데 비용으로 2분기에는 저희가 한 2,1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하나생명은 1분기에 1,000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2분기에 1,60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액보증 손익의 부담은 확대된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처분이익들을 좀 내서 이제 이익을 좀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리도 급등을 해서 채권 쪽을 팔아서 처분이익을 내기도 어렵고
주식시장도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처분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 비용 부분들이 전체 이익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손해보험사들은 컨센 대비 17.3%, 특히 DB손해보험이 컨센을 가장 크게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16.1%긴 한데, 이번에 여기 명태비용이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반영을 시킨 이후 숫자예요. 따라서 이거를 감안을 하면 DB와 비슷한 수준의 컨센 대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쪽을 보시면 이렇게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보증 손익에 대한 부담 때문인 거고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 보험사들의 목표 주가를 다 소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BBPS가 이제 크게 감소를 했고, 저희가 이제 멀티플을 산정할 때 BBPS와 ROE를 같이 보는데, ROE를 산출할 때는 이익을 갖다가 전년의 자본과 올해의 추정 자본을 평균을 내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자본만 빠지다 보니까 이 BPS 빠진 거 대비 ROE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 기계적으로 좀 낮춰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본 비용 자체가 상승한 영향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양생명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액보증 손익의 이슈로 인해서 어닝의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에 이제 동양생명은 변액보험을 많이 취급을 안 한 회사다 보니까 이 변액보증 손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어닝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익 추이를 감안을 하면 저희가 연말에 이 회사의 배당 정책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는 저희가 레이팅을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의견들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경기와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부연적으로 하나 정도만 차트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게 그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 속에서의 이제 신계약 성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라는 건데, 이제 이것 일면을 보시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신계약 성장이 많아지고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 코페이먼트 제도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절판이 발생한 현상들이고, 경기랑은 약간은 좀 무관한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험계약을 일부 해약환급금이 많은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이제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와 관련돼서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료에 관련돼서도 뭔가 이제 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험료를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라, 이제 이런 권고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는 12월과 1월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당장의 손익이나 모멘텀 측면에서는 훼손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6월 28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